네, 저번에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면은 2008년, 즉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에 3학년 때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실험실에 들어가자 해서 실험실에 들어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실험실 들어가면서 교수님이 샘표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꼬드기 줬죠. 그렇게 해서 꼬드김에 넘어가서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이 샘표에 취업을 시켜준다 하셨는데 문제가 터져요. 뭐냐면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남자죠. 남자인데 여자 동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과 동기가 있었는데 걔가 저 군대를 안 갔으니까 걔는 석사 4기였거든요. 석사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기가 되면 보통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석사 4기였는데 자, 얘도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원래 자기도 샘표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꼬드겨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아무것도 안 써줘.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있던 형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자,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죠. 실험이라는 게 꼭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결과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재료들을 다 까먹은 거죠. 재료비를 깨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실험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빡치신 겁니다. 빡이 치셔가지고 어떻게 아주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발언을 하시냐면은, 자, 저기 TV 보이지? TV 얼마짜린지 알아? 하나 30만 원짜리야. 네가 방금 실험 하나 해가지고 저 TV 2대를 깨먹은 거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실험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거를 오랫동안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은 돈 때문에, 연구비 때문에 좀 골치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실험을 하다가 저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 자리 랩 미팅 자리에서 저런 수모를 겪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돈돈거리지 않는 것이 돈돈하지 않는 것이 진짜 생명공학자다, 과학자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뭐 그냥 이거는 되게 아주 사소한 이유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같은 실험실에서 사귀던 애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헤어졌어요. 이별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좀 보기가 껄끄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었고 뭐 없다고 칩시다. 하여튼 뭐 이런 이유로 충격을 먹고 어떻게 자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여기는 이제 2009년이에요. 2009년입니다. 대학교 4학년 4학년식이었습니다. 자, 대학교 4학년인데 왜 대학원을 갔느냐? 그때 저는 예비 입학이라는 걸 했어요. 예비 입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때는 학부생이 대학교 4학년 에다가 석사 1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경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일찍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플 한다고 까먹은 시간을 보상받으려고 했죠.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졸업만 하게 됩니다. 학부 졸업만 해가지고 백수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돈돈거리지 않는 곳, 즉 경희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학벌 세탁을 해서 서울대를 간다면 서울대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연구과제 나와가지고 연구과제가 받아가지고 돈도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죠. 찾아보니까 서울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갈 때 탭스 성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이제 550점 정도 최소가 550점이었어요. 최소가 550점이었는데 일단 저는 영어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손을 놓고 살았죠. 그래서 학원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학원을 가려니까 학원비가 비싸요. 한 달에 30만 원을 내놔라고 하네요. 자, 그때 탭스비도 그때 4만 얼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죠. 근데 이제 저는 졸업을 한 백수입니다.
백수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좀 구걸하기가 그렇게 됐죠. 이제 용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그렇게 썩 잘 사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육수했다 해서 뭐 금수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 근처에서 알바 없는지 찾아봅니다.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학교 근처에 이제 미쳐버린 바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미쳐버린 바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방 일을 하는 학생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마침 해경 출신이었어요. 해경 출신이다 보니까 해경은 밥을 하거든요. 막내들이 밥을 하는데 취사입니다. 취사병. 취사병이 따로 없고 막내가 하는데 제가 정말 꼬여가지고 10개월 동안 막내 생활했어요. 즉 10개월 동안 밥만 했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거 고참들 보필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도 아주 싹싹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최저임금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4,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5,5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는 학원을 가가지고 공부를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복습을 하고 저녁 6시부터 밤 1시까지 자, 알바를 하는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번째 알바였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원래 이전에 저는 이제 전단지 알바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전단지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PC방 알바도 했습니다. 그래서 꿀빠는 알바들 좀 하다가 뭐 요건 좀 힘들었어요. 하다가 이제 몸 갈아 넣는 알바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동물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기름에 찌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맨날 집에 가면은 치킨 기름이 온몸에 묻어 있고 또 대신에 뭐 좋은 점도 있었어요. 맨날 치킨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 점은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2달 만에 간신히 아까 제가 550점이 커트라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551점을 딱 맞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스탑합니다. 스탑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 브릭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당시에 브릭 사이트를 검색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석사생 혹은 대학원생들을 구한다는 그 인력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대학원이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울대학원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곳들 몇 개 이제 컨택을 했죠. 컨택을 했더니 바이러스 방도 넣었고 그때 그 다음에 뭐 화학교육과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치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디트 아니고 그냥 치대 대학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2개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2분 다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때 이제 실험실 경험이 있잖아요. 경력이 있다 보니까 뭐 왜 그만두는지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예비팍 이런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실험실 경험만 쌓았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컨택을 하고 하니까 경험도 있고 또 학점도 괜찮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트라인 성적도 맞춰갖고.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치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는 치과의사가 짱일 거다 생각을 해서 안 갔고요. 그래서 화학교육과로 갔어요. 바이러스과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안 갔고 여기 면접 보고 갔죠.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금 실험실 생활을 합니다. 자, 서울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가 5월이었습니다. 5월이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 2달 그때 원래 실험을 하고 있던 다른 학생이 있었거든요. 걔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요.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2학기를 첫 학기로 해가지고 코스모스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뭐 여기서 또 썰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제가 탭스 성적이 정말 낮았죠. 딱 진짜 최소 550점 커트라인 1점 높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접 보시던 다른 교수님들이 다 뭐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질을 발휘해서 답변을 잘 해가지고 이걸로 통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입학을 하게 돼요. 최종 입학을 하게 돼서 서울대학원생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연구가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셀프 클리비지 라이보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아무튼 라이보잠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이 자기 스스로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한 4달 만에 논문이 나올랑 말랑 하던 시기였어요. 자, 이때가 2학기였죠. 그러면은 2학기라면은 또 이게 사기생이 문제예요. 사기생이 있는데 얘가 이제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얘도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84년생 동갑 여자였는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 교수님이 졸업을 안 시켜줘, 못 시켜줘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때.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논문이 있긴 있어요. 논문이 있긴 있는데 임팩트 팩터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가 쓴 이 논문은 졸업 논문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졸업이 아니라 수료가 돼버려요. 자, 수료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사실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4기가 있었고요. 그 밑으로 원래 2기, 3기가 있어야 되는데 1기가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1년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졸업을 해버리면은 1기들이 겨우 이제 2기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죠. 그때는 2기죠, 이제. 2기. 제가 1기였고요. 2기가 이제 3기가 되고 4기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년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니까 교수님이 얘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주장이 그 석사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니까 나도 저 꼴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빨리 졸업하고 여기서 교과 그 이수 과목 따가지고 취업해야 되는데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어떻게 큰일 났죠. 저 꼴 당하기는 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현타가 옵니다. 어쩌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제 나이가 이제 2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생 한 명 있었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대기업 다니는 이제 회사원 친구한테 전화를 해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냐?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나도 그냥 너처럼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이 있으니까 여기가 죽겠는데 여기를 오고 싶다고? 그럼 저기는 지옥이겠구나. 가면 안 되겠다. 회사 취업은 일단 고려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교사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애인데 얘가 어디서 일하고 있었냐면은 통영에 발령이 나가지고 통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게 또 하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너무 박봉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얘가 통영에 있으니까 이런 깡시골, 자, 통영 비하는 아닙니다. 얘가 한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서 늙어 죽을 것 같다. 여자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여자 없냐 이러면서 또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마침 이때 제가 어디에 전화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친했던 친구 중에 좀 공부 잘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걔가 중앙대 약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안에서 그때 약국을 폐의 약사로 일하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냥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뭐해? 물어보니까 만화책 본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왜 근무 시간에 만화책을 보니? 라고 했더니 손님 없으면 볼 수도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자, 내가 해야 될 직업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친구가 무슨 말을 해주냐면은 야, 너 그러면은 저도 이제 대학원 못 다니겠다고 중문소를 하니까 야, 보니까 우리 학교에 이번에 피트라는 시험이 생겼는데 이거 보니까 뭐 이 정도 되는 애들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 경희대, 뭐 중앙대 이런 수준 애들 들어오는 것 같더라. 뭐 수준이 낮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수준의 사이트 오는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너도 하면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점도 좋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피트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